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큰아들 명철이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째인데, 그때부터 아들이 엄마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라며 자기 집으로 모셨거든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 도시락을 쌌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손을 벌려야 하지 뭐예요. 어머니, 용돈 필요하시죠? 명철이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면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줘요. 처음에는 아들이 챙겨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죠. 제가 매달 받는 연금이 180만 원인데 왜 용돈은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걸까요? 명철아, 엄마 통장은? 아, 엄마가 돈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다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요. 며느리 미영이도 거들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어르신들이 통장 관리하시기 위험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어제는 시장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친구 영자를 만났어요. 순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아들 내가 효도한다면서? 부럽다, 부러워. 그 말을 듣고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영자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용돈은 넉넉하게 주니? 응. 10만 원씩 줘. 어? 그게 다야? 순덕아, 너 연금 얼마나 받는데? 180만 원. 그때 영자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명철이가 출근하고 며느리도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연금이 180만 원인데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뿐이에요. 나머지 17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세, 공과금, 식비 다 내야 하니까 그렇겠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새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명품 가방 같아 보였어요. 미영아, 가방 새로 샀구나. 아, 내 회사에서 필요해서요. 그런데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싸 보이던지 한 달 용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혹시 제 연금으로 산 건 아니겠죠? 저녁 먹을 때 명철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철아, 엄마 적금 통장도 있잖아. 그것도 내가 관리하고 있니? 네, 엄마. 이자율이 낮아서 다른데 투자했어요. 더 많이 불려드리려고요. 투자요? 내가 언제 투자해달라고 했나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인데. 어디에 투자했는데? 아, 복잡한 거라 엄마가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제 돈인데 제가 왜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연금 180만 원에 적금까지. 도대체 제 돈이 얼마나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뿐이고요. 며느리 미영이가 새 가방 들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둘째 아들 명수가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차 바꿨어요 라고 했던 말도요. 제가 언제 도와줬다고 하는 걸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제가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빴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도하는데 의심을 하다니. 그래서 그냥 잠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3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제 적금이 언제부터인가 제 손을 떠나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관리해드린다고 하면서 통장을 가져간 적이요.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명철이한테 제 통장을 직접 보여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제 돈이니까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아침에 명철이가 출근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명철아, 엄마 적금 통장 좀 보여줄래? 엄마, 왜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 돈이니까 한번 보고 싶어. 그때 명철이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벌써 해지했어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펀드로 옮겼거든요. 펀드요? 저는 펀드가 뭔지도 몰라요. 언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차피 엄마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했어요. 더 많이 벌어드리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넣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오후에 둘째 아들 명순의 집에 갔어요. 손자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그런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명순애가 새 차를 샀더라고요. 반짝반짝 새 차였어요. 명수야, 차 바꿨구나? 아, 내 형님이 도와주셔서요.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지원해준다고요. 제가 언제요? 엄마가 언제 지원해준다고 했니? 형님이 그러시던데 어머니 적금으로 도와주신다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 적금으로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인가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 정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도 새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희야, 소파도 새로 샀네? 네. 어머니, 덕분에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이라니.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명철이한테 따져 물었어요. 명철아, 명수한테 내 적금으로 차 사는데 보태줬다며. 아, 그게 명수가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어차피 엄마 돈이니까 자식들 도와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가족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자 며느리 미영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는데. 깜빡한다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 기억력은 멀쩡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정말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철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명철아, 엄마 연금 통장이라도 보여줘.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불신하시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내 돈이니까 알고 싶은 거야. 그러자 명철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엄마, 혹시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치매라니.
그 말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에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왜? 명철이가 자꾸 나보고 치매 온다고 해. 순덕아, 너 멀쩡해. 오히려 나보다 기억력 좋잖아. 영자 말에 조금 안심됐어요. 그럼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식들이 제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75년을 살면서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구해야 하지? 혼잣말을 하면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직접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제 돈이 정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아침 일찍 명철이가 출근한 후에 혼자 은행에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죠.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명철이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거죠.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르신, 이 계좌 잔액이 거의 없네요. 뭐라고요? 거래 내역을 보니 충격이었어요. 제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금 1,800만 원도 지난달에 해지되어 있었고요. 이 계좌들이 뭔지 아세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계좌번호들. 모르는 계좌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명철이를 기다렸어요.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명철아, 내 연금이 왜 다른 계좌로 가고 있니? 엄마, 그게 생활비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가 180만 원이나 들어? 명철이가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뭐라고? 곧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니 혼자 돈 다 가지고 계실 건가요? 혼자 다 가진다고요? 제 돈인데요. 내 돈을 내가 가지는 게 잘못이야? 그러자 명철이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병원이라니.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자식들이 이상한 건데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 명수한테 전화했어요. 명수야, 엄마가 너희 차 사라고 했다고? 아, 그게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형이 거짓말을? 명수도 당황하더라고요. 자기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철이와 미영이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게 좋겠어요. 요양원?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케어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제 돈을 다 빼앗아 놓고 내가 미쳤다고 내 돈 돌려줘.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걸요. 제 돈을 쓰려면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덕아, 무슨 일이야? 영자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영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식들이야? 순덕아, 그냥 당하고 있을 거야? 그래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영자야, 나 혼자서라도 내 돈 찾을 거야. 그래, 잘하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결심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어요.
내 돈은 내가 찾겠어요. 75살이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친구 영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순덕아, 여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정말 좋으셔. 비슷한 일 많이 겪어보신대. 사회복지사 김미란 선생님을 만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선생님, 제가 자식들한테.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 연금이 어디로 가는지, 적금을 임의로 해지한 것,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까지. 김 선생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노인학대죠. 노인학대요? 네. 어르신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라니. 제 자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우선 통장 거래 내역부터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다음 날, 김 선생님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이번엔 자세하게 확인했어요. 어르신, 심각한 상황이네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 연금이 명철이 사업자금 대출의 담보로 들어가 있었고, 적금은 둘째 아들 명수의 빚을 갚는 데 쓰였더라고요. 이건 총 얼마나 되나요? 김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네요.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다 보니 쉽지 않으실 텐데. 그날 저녁 명철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명철아, 엄마 돈 돌려줘.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아드릴게요. 언제?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김 선생님한테 전화드렸죠. 선생님,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할머니, 확신하세요? 네,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김 선생님이 법률상담센터를 연결해 주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50대 여성분이었어요. 할머니 승산은 충분해요. 증거도 명확하고요. 정말요? 네, 다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지 각오하셔야 해요. 그 말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라면 어르신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쓰지 않았겠죠.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제 돈을 찾고 싶어요. 그날부터 김 선생님과 변호사 선생님이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자식들한테는 실망했지만 세상에는 저를 도와주려는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기대해 주세요.